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기 쉽고 재밌게 고지식 만남에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네. 최강현 교수님과 함께 네. 중요한 이야기들을 배웠었는데 그렇죠. 뭐 겉으로 보기에 다 화목하고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가족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갈등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다. 사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도 늘 수없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죠. 근데 우리 집은 문제 없어요. 우리 집은 너무 행복해요. 이러면은 문제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착각해요. 한 주간 좀 실천 좀 잘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항상 엄마랑만 데이트를 했거든요. 항상 엄마랑 쇼핑몰 가고 엄마랑 카페 가고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빠랑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갔더니 처음에는 막 나 부끄러워하시고 뭘 돈 아깝다 커피를 돈 주고 사 먹냐 하시더니 전형적인 멘트지. 뭐 돈 좀 쓰려고 하면 이렇게 뒤에서 돈 아깝다고. 맞아요. 그냥. 근데 나중에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인지 30년이 넘어서야 알았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이제 좀 지금 또 명희 씨 얘기도 그렇고 네. 서로 간의 가족을 위해서 공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가족이라는 게 사회적 관계잖아요. 네네네. 네, 관계는 이제 누군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하는 거겠죠. 네, 서로가. 이번에 또 시작하자마자 훅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서로가 같이 해야 된다. 자, 그럼 두 분은 혹시 어떤 사람이랑 있을 때 좋으십니까? 편하신가요? 어떤 사람? 와이프. 로맨티스트다.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닐까? 아니 그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많이 없죠? 좀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갑자기 뿌듯. 야, 뿌듯해지네. 저는 이제 맛있는 거 잘 사주는 사람하고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되게 이제 생각보다 단순하다. 그다음에 좀 긍정적인 사람? 만났을 때 저를 이렇게 저의 빗장을 열어주는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 그러니까 돈 많이 써주고 좋은 얘기. 그렇죠. 생각보다 되게 속물이네요. 근데 이거 왜요? 물어보신 그러니까. 거예요, 교수님? 왜 그러냐면 네. 그 좋은 관계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부분에서 한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관계. 네. 오. 자, 근데 우리 동양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예의? 비슷해요. 화목이죠. 화목함. 관계를 중요시 우리 여기는구나. 그 연말마다 어떤 가족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무슨 가족이 되겠어요? 화목한 가족.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가 나왔어. 네, 우리는 다 화목한 가족이에요, 다. 동양적 사고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시끄러운 우리 동양 집의 또 유교적 관념 자체도 뭐냐면 하모니예요. 하모니. 네. 왕, 신하, 백성,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화목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왕의 실력도 얼마나 백성들이 맞아. 화목하게 맞아. 관계를 맺고 살게 하는가. 그러니까 연상군이 쫓겨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세종을 좋아하고 지 혼자 뭐 하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 근데 유럽 가면 막 절대 국면을 그러네요. 화려하게 꾸며놓고 살아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DNA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일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힘들잖아요. 사실 저도 우리 방송하면서 정말 우리 PD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까다롭고 까탈스럽고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뭐 채찍질하고 막. 채찍질하고 네. 매우 힘듭니다. 정말 안 쳐다보잖아요. 저희 그런 관계예요. 네. 사실 이제 좋은 관계의 출발은 이거예요. 너를 알고 나를 알자. 너를 알고 나를 알자. 사실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야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도 알아야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되게 이제 경계하는 나르시스트들, 되게 남을 착취하고 가스라이팅하는 분들, 맞아. 네. 요즘에 뭐 또 되게 많이 이제 붐을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파악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나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어쩌면 대인관계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되어집니다. 상대도 알지만 나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살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만 해봤지 그렇죠.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들여다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대인관계 하면 구차한 사람 뭐 끊어라, 네. 노해라, 만나지 마라. 네. 근데 그런 면으로 보면 무조건 관계는 그러면은 저 사람 탓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내가 불편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저 사람은 어쩌면 최선을 다할 수도 있는데 내가 불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아는 그 과정이
이제 대인관계를 알아가는 출발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관계라는 게 생각보다 평생 좀 고민이 되는 주제인데 그렇죠. 오늘 선생님 얘기를 좀 들으면 사회생활이라든지 학교생활 이런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가 나름 있는 게 한창 유행하고 있는 MBTI. 아, 난리죠. 네, 저 때는 이제 혈액형이 있었다면은 요즘 친구들은 다 만나면 너 MBTI 뭐야? 이렇게 물어본대요. 소개팅에서도. 혈액형 우리 때인데 제가 그 유명한 B형 남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이거 B형, 그 혈액형으로 성격으로 규명하는 거 좋아하는 나라예요. 엄청 좋아하잖아요. 피해자. 특히 혈액형이 메인 나라는 또 한국밖에 없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우리나라만 혈액형이 되게. 근데 혈액형 이전에는 또 D였습니다. 아, 띠. 네. 부모 세대 때는 이제 서로 이렇게 미팅하면 맞아요. 띠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어머. 아 진짜요? 네. 미팅할 때? 네, 미팅할 때. 세상에. 예, 만나서? 우리 부모 세대는. 아 정말? 그래서 띠가 안 좋으면 결혼도 못했어요. 진짜요? 네, 결혼 못했어요. 이상해. 불과 한 세대 전에. 요즘 MBTI보다 더하네요. 그때는. 그렇죠. 무섭다 그거.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유독 MBTI를 맞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좀 알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되게 지금 호기심이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성격이 하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어렸을 때 성격 직장에서 틀리고 집에서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성격이 사실 좀 유동적인데, 근데 그래도 이제 기본 틀 하나의 성격을 찾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는 성격이 하나일 수는 없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모신 김에 저희도 제작진들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자기들도 뭐 이렇게 좀 궁금하다. 왜 너희들만 자꾸 너희들의 문제만 얘기하냐.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사연을 좀 먹어봤습니다. 맞아요. 네, 관련해서 좋습니다. 조금 상담 네네.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네. 첫 번째 사연은 20대 여성분 딱 사연 느낌입니다.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20대 취업준비생 여성의 사연인데요. 힘들겠다. 저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고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를 만나거나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항상 눈치 보는 게 정말 힘듭니다. 심지어 입사 면접 때도 면접관 눈도 못 마주쳤어요. 아이고. 갑을 관계가 아닌데도 왜 스스로 을을 자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주위 사람들도 저를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고 이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잘 지내고 싶은데 제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시작부터 괜히 좀 큰 주제인데? 그러게요. 근데 누구를 만나도 내가 주눅이 든다는 걸 알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일단 면접관에 눈을 못 마주치면 그렇죠. 뽑질 않을걸? 그러니까요.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원인이 뭐예요? 이런 친구들 같은 여러 원인이 있죠.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있는데 네. 아마도 어린 시절 가족 환경 안에서 뭔가 눈치 보고 주눅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것이 생존 기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나치게 아버지가 와일드하신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그렇죠. 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하거나 할 때 그렇죠. 살아남기 위한 방어 기제로 그렇게 그렇죠. 인격이 형성됐다. 아니면 좀 부모로부터 방임이 되거나 반대로 그럴 수도 방- 있겠네요. 방임이죠. 그다음에 좀 너무 지나치게 단절돼 있거나 뭐 여러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없잖아요. 네.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내 주장과 내 욕구를 표현하기보단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눈치 보는 버릇을 계속 기른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연스러운 사람은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 그쵸. 감정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걸 또 설득하고 그럼 또 그런 사람이 멋있어요. 맞아요. 사람 좋아해요. 좋아요, 사실. 그런 유의 사람들이 있는데 네. 지금의 이런 사례뿐은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인지를 파악을 해서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눈치 보는 것 같지만 이게 필요했던 어린 시절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필요했던 어린 시절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은 지금 너의 그런 단점이 네. 너 잘못은 아니야.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란 말인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분들한테 넌 자신감이 없어, 넌 자존감이 낮아, 보통 그렇게 자신감을 키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술자리에서 뭐 화내는 거. 자존감을 좀 키워. 네. 또 목소리 좀 올려. 뭐 해방대 학교 좀 가. 뭐 예를 들어서 극기 훈련 가. 아 그거 얼마나 힘들죠. 상처가 될지 몰라요. 그렇죠. 사실 이런 모습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방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눅 드는 모습은 나약해서가 아니다. 아, 그렇죠. 이건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알고 네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이걸 하고 싶지 않네요. 아주 좋습니다. 변화가 온 거예요. 네. 아, 요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좋은 네. 거다. 그렇죠. 왜냐면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눈치 보고 그런 어떤 것이 과거엔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필요하지 않아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생존 방식은 지금 필요 없어. 그렇죠. 이제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유효하지 않다면 이제 내려놔야죠. 네. 습관적으로 눈치 보려고 하는 순간 나에게 설득을 해야 돼요. 아, 필요 없지. 아, 자신한테 네. 설득을 해라. 그렇죠. 항상성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 늘 눈치 봤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제 어떤 집단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 만나면 이제 나도 모르게 쭈삣대고 눈치 보는 자세를 해요. 그렇죠. 그럴 때 본인에게 스톱을 해야 돼요. 잠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잖아. 네. 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과거의 습관으로 또 벗어나야 합니다. 아, 시끄러워서 한 방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조금 분리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지금의 나 자신한테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서서히 나아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선생님,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생긴 문제긴 한데 네. 학창 시절에 제가 3등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근데 그게 혼자 만든 말인데 네. 전교 3등 컴플렉스는 좋은데 반 3등 컴플렉스라고 네. 항상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반에 저를 앞선 애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 자존감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네.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나는 공부를 쟤보다 못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반이었거든요. 방송반을 되게 열심히 하면서 방송반 반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의 나름대로 이제 나는 쟤보다 공부를 못하지만 그래 나는 나만의 매력이 있어. 약간 이러면서 저를 좀 만들었던 시간이 있거든요. 이런 네. 것도 하나의 좀 되게 훌륭한 방법이죠. 아, 그런 건가요? 네. 우리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게 잘 해결한 거예요. 싸. 왜냐면 그 3등에만 머물렀다면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 사실 또 다음 학년이 되면 얘네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2등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멈추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융통성과 유연성을 발휘해서 내 자신의 자존감을 지켰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만의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렇죠. 중요하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네.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잘해봐. 네. 자, 두 번째 고민 상담. 이건 좀 제가 읽어보도록 네, 할게요. 읽어주세요. 여성분이라는 게 제가 읽을게요. 여성스럽게 읽어주세요. 못해요. 네.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는 이거 좀 심각하다. 왜요? 저를 빼고 모두 남자 직원들입니다. 아하. 남자 직원들하고만 일을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도 제가 먹는 양이 다른 직원에 비해서 적다 보니 음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남자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좀 편하게 점심을 먹고 싶어서 도시락을 싸와서 혼자 먹었는데요. 팀장님이 도시락 메뉴가 뭐냐? 아하. 가끔은 동료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자. 오늘 뭐 싸왔어? 그리고 왜 맨날 혼자 먹어? 이런 식으로 이제 팀장님이 눈치를 주십니다. 네. 다른 남자 직원들은 별말 안 하는데 팀장님께서 그러시니 더 스트레스를 받고 세대 차이인가 싶긴 하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 대학을 갔는데 제가 사범대를 들어갔더니 그래요. 70%가 여학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맨 처음에 좋았죠. 네. 드디어 여학생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네. 사랑을 시작할 줄 알았죠. 저 정말 대학교 1, 2학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여자애들 모르니까 어떻게 대할지 모르니까. 애들이 날 되게 싫어하더라고. 애가 되게 눈치도 없고 엮일 때 빠질 때 모르고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지금도 별로 대학 동기들과 연락을 안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걔들한테 제가 불편한 존재였겠죠. 근데 이런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똑같진 않지만 저도 나름대로 남중남고 나와서 살던 세계의 방식이 있었는데 깨져서 네. 되게 힘들었어요. 약간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어요.
거죠. 세대와 또 남성에 따라서는 밥 먹는 것도 직장의 한 문화인 거예요. 연장선인 거죠. 회식 싫어하는 요즘 네, 친구들이 또 기성세대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여성분은 되게 힘든 상황은 많은 것 같아요. 동료 남성 직원들은 이 여성 직원이 혼자 있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인지를 거구나. 못해요. 그냥 우리 직원이니까. 근데 이 여성분은 혼자예요. 힘들 것 같아요. 야,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네, 되는구나.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냥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동료 여성이 있었다면, 그래서 같이 둘이서 같이 식사하고, 그쵸, 그쵸. 둘이서 먹는데 뭐 누가 신경 쓰겠어요? 같이 동료 여직원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는 거 신경 안 써요. 그런가 보다 합니다. 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남자 뭐 친한 남자 하면 또 소문 이상한 소문 그죠, 돌고. 그죠, 그죠. 남자들의 생각은 단순하거든. 좀 친하면 둘이 사귀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뜨끔하네. 바에 예, 그냥 이제 혼자서 밥 먹겠다는데 이제 또 그러면 또 이제 이 조직 문화에 적응 못한 것처럼 또 보여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야, 이게 정말 힘든 간단하지 않아. 상황이에요, 이분은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 자체를 남자 직원들이 좀 인정해야 몰라요. 되겠네. 예, 예. 그래서 이 남자 직원들에게 이거를 이제 나를 무시하고 날 이해 못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 이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 있지 않을까? 아, 여자 직원 입장에서. 네, 네. 오. 그래서 남성 직원들에게 좀 알리는 교육의 그런들 그런 시도들을 좀 꾸준히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 여직원이 조금 자신에 대해서 어필을 하면 네. 오히려 또 남자 직원들을 좀 잘 맞춰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네. 네. 그걸 이제 또 부정적인 감정으로 하면 이제 또 오해가 되잖아요. 그쵸, 그쵸. 알려주는 거예요. 교육용이죠. 맞아. 그렇게 조금씩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노력이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같은 남자여서인지 몰라도 진짜 공감이 되네요. 왜냐면 이게 어느 날 쌓이다가 술자리나 이런 데서 여직원이 막 화내거나 울면서 얘기하면 아마 남자 직원들은 그걸 공감하지 않을 거예요. 당황스러운 아니, 거죠. 화가 일단 열받죠. 이거 나한테 짜증내. 나도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차분하게 이건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또 남자들은 그런 것도 생각보다 이해해요. 잘 이해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 결국 이것도 소통이네요. 소통이죠. 그러네. 근데 이걸 계속 이분은 참다 보면 어느 순간 뻥 터질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계속 참을 수 없거든요. 네, 아니면 그냥 퇴사해버리던가.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좀 교육을 시켜라. 팀장님서부터 조심스럽게. 그렇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가족보다 어떻게 보면 어떨 땐 직장 사람들이 더 많이 만날 때도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시간을 맞아, 보내는 맞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랑 관계가 안 좋으면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고민이 되는 게 네. 이제 요즘에 이제 세대 갈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그쵸. 네.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고민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지금도 그냥 나이 좀 차이 나도 잘 지내고, 잘 지내고. 우리 잘 지내지 않아?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자신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저희 연구소가 있고 이러는데 젊은 직원이 들어와서 생각보다 이게 좀 박자가 안 맞고 오히려 일의 현장에서 힘들고 이런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세대 갈등이라는 말을 그냥 뭐 남일처럼 얘기했는데 좀 솔직히 최근에 좀 고민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선생님? 사실 저도 같은 문제를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요즘 말하면 MZ 그쵸, 세대들인 그쵸. 거죠. 그쵸. 이들만의 문화, 이들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큰 차이가 있죠. 저희 세대는 개인주의와 집단 문화를 같이 경험한 세대예요. 이미 이제 개인주의 사회로 들어갔죠. 이제 더치페이도 하고. 그쵸. 하지만 또 집단 문화예요. 그렇죠. 돌아와서 쏘고. 그렇죠. 대가족도 있고 집단이 있는데 이 20대와 30대는 완전히 개인주의 시대예요. 네. 개인의 프라이버시, 나의 성향, 내 개성, 네. 내 욕구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실 그 세대 갈등은 뭐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현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당연히 있다. 그래서 그 세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이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뜨끔한데? 알려주고 싶어요. 그렇지. 어, 야, 어. 우리들 안 그랬어?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쪽은 꼰대라고 보겠죠. 그렇죠. 이미 그런 이제 소통은 끝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좀 호기심을 갖자. 서로에 네, 대해서. 호기심을. 네.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할 때 결론 다 내리고 취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런 기자들 그렇죠. 가끔 있죠. 그럼 안 되죠. 네. 이미 이제 호기심을 갖고 이게 뭔가라고 결론 내리지 않고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네. 우리 기성세대도 20대들에게, 20, 30대에 그렇게 가야 되고 또 젊은 세대에게도 꼰대라고 딱 선입견을 갖고 들어가지 말고 네. 저분들은 왜 저런가라고 조금 그 상호 호기심을 소통. 갖고 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어. 옛날에는 딱 그 부서에 가면 위계가 딱 나오잖아요. 네. 저의 조직도. 20년 후가 있더라고요. 네, 쫙 나오고 네. 엄격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당연히 거기서는 소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잘 전달하는 거야. 이해하기 쉽게. 전달. 야, 진짜, 전달 진짜 정도. 무섭다. 통보. 잘 할 수 있게끔. 이건 사실 소통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요. 소통은 쌍방이에요. 저도 소통하는 두 사람은 열려야 돼요. 자, 비록 직장도 역시 위기 질서가 존재하지만 네, 그 힘의 그 역학관계에서는 어떻게 뭐 부인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열린 상태에서 소통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요즘 회사에서 이제 그 위기 질서의 직급을 파괴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하잖아요. 네네. 왠지 아세요?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워낙 우리가 좀 이제 권위적인 문화고 그쵸. 뭐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잘 전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계 구조를 좀 바꿈을 통해서 좀 열린 그런 문화, 좀 소통이 되고 창의성을 주고받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도 좀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씀은 매우 공감이 되는데 그래도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저 인간하고 같이 생활하기 힘들다. 근데 또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어떤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유형들. 그렇죠. 또 그렇죠. 그런 그거하고 유형들 이상한. 있잖아요. 좀 이런 사람 좀 바꿔야 되고 그렇죠. 좀 네. 피해야 되고 요거에 대해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직장 내 문제의 유형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분류가 되는구나. 네, 막말과 욕설을 일삼는 유형과 있죠. 그다음에 능력이 없이 갑질만 하는 유형이 있고 오, 맞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책임감 없이 권리만 챙기는 유형이 있습니다. 다 있을 법한. 네, 네. 아니, 다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에서 있는 유형이죠. 근데 첫 번째 막말과 욕설을 일삼는 유형은 쉽게 말해서 소통의 문제를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막말과 욕설을 일삼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상대방을 수직 관계로만 보겠다는 거예요. 내 말 들어. 네, 그러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쪽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 거죠. 아, 가장 일단 예. 기본이 안 돼 있네. 네. 네, 문제가 좀 있네. 네. 옛날식으로 하면 아주 대단히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네. 자세 속에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솔직히 말해서 약한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는 이제 그 뭐 강한 어떤 리더십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따라와. 에이, 맞아, 뭐 맞아. 이러면서 네. 뭔가 강한 남성성, 또 강한 리더십을 풍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취약한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그 과장된 강함 속에서 숨기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럼 능력 없이 갑질만 일삼는 유형.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많죠. 진짜. 이런 유형은 근본적으로 사실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리더십. 네, 네. 사실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 영향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냐, 네. 그 파워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자기의 어떤 그
그 권위의 자리 속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소통을 제거한 일방적인 무언가를 강요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전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급은 올라가는데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다 일단 직급이 있으니까 이제 이해하고 따르지만 사실 존경하지 않고 그쵸. 속으로 되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걸 평가하게 되어져요. 근데 사람은 또 다 알아요. 저 사람 쟤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본인도 알까요? 안다고요? 알죠. 본인도 알아요, 이걸? 그건 알죠. 이제 부하 직원들이 날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그때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믿을 놈 하나도 없군.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모든 건 너희들 탓이야. 정말 짜증나. 이게 있는 거예요. I am okay. 나는 언제나 okay. You are not okay가 되는 거야. 너희들은 okay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내가 욕먹는 걸 아는데 인정하진 않겠다. 그쵸. 그렇죠. 최악의 길이네. 바뀌진 않겠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또 이렇게 분석이 되니까 그동안 그냥 싫었던 사람들이 살짝 그래도. 해석이 되는 네, 거네. 해석이 왜냐면 되네.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와 상관없이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 명이 되었거든요. 네. 이것도 참 별론데 책임감 없이 권리만 챙기는. 이것도 정말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유형이죠. 그렇죠. 네네네. 대학교에서 그 팀플 할 때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부임승차. 많죠. 많죠. 자식들 진짜. 다 해놓으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네. 화나죠. 맞아. 뭐 요즘 흔하게 이제 숟가락을 얻는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관계 기술이 미숙한 거예요. 관계 기술이 미숙하다. 네. 자, 사실 대인 관계의 출발은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렇죠. 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거래거든요. 네. 인간관계는 거래예요. 거래에서 시작해요. 주고 받는 거예요. 이걸 잘 하는 사람은 사실 뛰어난 사회적 기술을 갖는 거죠. 많이 주는 사람이 많이 받는구나. 그렇죠. 뭔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하면 약간 이제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는 별로 썩 좋은 느낌은 아닌데.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네. 네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는 거래다. 그리고 그 거래의 원칙은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자, 그런데 주는 거 없이 챙겨가기만 한다. 그러니까 테이크만 하는 거네.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은 이득을 취할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또 다른 거, 또 다른 어떤 프로젝트, 또 다른 뭔가 안에 맞아요. 이제 내가 받을 걸 못 받게 됩니다. 맞아요. 저도 뭐 저한테 상처 준 PD랑 절대 일 안 해요. 지금 뭐 후회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 제자들 이제 그 사회로 나갈 때 네. 얘네들한테 꼭 해줄 말이 이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잘하자. 아, 절대로 뭔가 이제 사회에서 얻은 게 있으면 그 나에게 그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 그 똑같이 줄 필요는 없다. 똑같이 줄 필요 없어요. 네. 고맙다는 말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줄 능력도 없고 어떤 능력도 때는. 없죠. 그렇죠. 네, 네.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돌려주면 이제 거래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뭐냐면 작은 거래가 큰 거래가 되잖아요. 그게 우정이죠. 그게 신뢰입니다. 그러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네.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단어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단어인지 지금 진짜 새롭게 정말 새롭게 깨달았어요. 맞아요. 의미가 네. 있네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네. 우리가 그런 나쁜 꼰대 되지 말자. 그쵸. 사실 꼰대라는 게 꼭 나이 든다고 꼰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네. 사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40대 주부의 사연인데 네. 앞으로 미래에 네. 경험하게 될 그렇죠. 명신 씨가 한번 읽어봐 제가 주십시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서 친해진 친구 A가 있는데 매일 차 마시면서 집안일까지 의논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다른 학부모에게서 이 친구 A가 우리 집의 속사정까지 이야기하면서 제 험담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친구 A의 얼굴을 보기가 싫어서 피해 다녔는데 자꾸 무슨 일 있냐면서 만나자고 연락을 합니다. 저 그냥 이대로 관계를 끊어야 될까요? 아니면 사실대로 말하고 너 왜 그랬어? 라고 이유를 물어봐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지 않아요? 많죠. 난 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걔가 나 욕하고 다니고. 많죠. 선생님 이거 진짜 배신감 느낀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일이 사실 많이 흔하게 일어나지만 그럼요. 일어날 때마다 기분은 되게 안 좋습니다. 네.
이 40대 주부분에게 그냥 두 가지 양자 선택 중에 하나를 권하기보다는 네. 먼저 좀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실 이 맥락은 뭐냐면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그렇죠. 예, 예. 사실 둘의 관계, 친했던 둘의 관계를 깨뜨린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간질이에요. 그러니까 친한 A가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좋은 건 아니겠죠. 근데 하다가 부정적인 이야기도 한 거예요. 뭐 100% 부정적인 것만 하지는 않았겠죠. 친하니까. 근데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험담이란 말로도 표현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에게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자, 친한 A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야기해 준 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두 사람 중에 내가 친한 사람이 누구냐를 묻고 싶습니다. 네. 만약 이야기해 준 사람이 더 친하다면 네. 이 말을 믿고 행동을 해야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친구 A가 더 친하다면 좀 한번 숙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A를 뭐 이제 나를 욕한 사람으로 버리거나 아니면 당장 달려가서 너 왜 그랬어라고 싸우기보다는 네. 친하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뭐 했던 그 말을 좀 묻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A가 정말 친구라고 한다면. 맞아요. 사실은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친한 친구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경우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되게 아끼지만 그 친구에 대해서 비판적 얘기도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걔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그렇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얘기가 그렇죠. 나오게 되기도 하는데 네, 네. 그게 만약에 제3자에 의해서 나쁜 얘기만 쏙 뽑아서 갔다라면 저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억울하죠. 그렇죠. 왜냐면 그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친구 하나 사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너 왜 그랬어? 너 네. 나 왜 험담했어라고 가면 A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놀랄 거예요. 뭔 얘기냐고. 자초지종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또 싸우겠죠. 이미 감정적으로 이제 서로 흥분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쯤 좀 그 이야기를 좀 묻어두고 좀 관계를 좀 맺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회성이에요. 사회성이라는 건 뭐냐면 너 싫어. 그리고 그 싫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불편하지만 내가 필요하면 좀 참는 거예요. 감정대로만 얘기하고 한 명도 남살하고. 네. 결국 사회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돌려주고 싶은 욕구를 좀 인내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름대로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사회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오냐면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똑같은 일이 그렇죠. 있었을 때 그땐 네. 또 나를 나쁘게 보지 않고 얘는 그렇죠.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혹은 내가 네. 잘못 들은 걸 거야. 라고 이렇게 좀 덮어둘 수도 있겠네요. 그 상대가 진중하면 그 진중한 사람 앞에서 함부로 못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좋은 사람 하나 만드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라고 슬퍼합니다. 그 좋은 사람 하나를 만난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준비된 사람을 딱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상호작용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드는 거다. 만드는 거예요. 둘이 함께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네요. 관계는. 그래서 제가 이 40대 주부분에게는 네. 한번 좀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하지 말고 한번 좀 기다리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라면 좀 여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만나자 연락이 와요. 그런데 뭐 저도 좋아하는 친구인데 만나고 나면 피곤해요. 근데 몰랐어. 근데 100번 관계를 지속하다 보니까 있어요. 얘는 나와 이렇게 어떤 뭔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보단 자기의 고민을 네. 저한테 이렇게 쏟아붓고 가는 느낌? 이 관계가 일방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런 맞아요. 경우도 좀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사실 있어요. 많이 있죠. 뭐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만나고 나면 막 진이 다 빠져요. 비슷비슷해. 네. 저도 뭐 친구 있죠. 맨날 만나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 맨날. 맞아요. 하소연하고. 맞아요. 너무 많이 듣는 얘기 또 하고 있어요 오늘. 맞아요. 이런 친구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친한 친구를 상담사로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무료 상담사. 감정 쓰레기통이 된 느낌이거든요. 가끔. 이제 무료 심리 상담가로 만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넌 친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인지적인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울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 생각? 네, 거울 보면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내 자신이라는 걸 의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어떠냐면 아,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겠지라고 착각합니다. 네. 그래서 힘든 이야기를 막 늘어놓고 하면서 내가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이 사람이 네. 다 들어주니까. 일단 뭐 들어주는 사람 있으면 기분 좋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내가 좋으니까 아, 너도 좋겠지. 사실 전혀 좋지 않잖아요. 나 왜 이렇게 잠깐 이 부분은 좀 걸릴 뜨끔한데. 왜요? 아, 나 친구들 만나면 내 고민 얘기 많이 하거든, 편하게. 아주 가좀 미안해지네. 오늘 처음으로 찔렸어. 와, 진짜. 아니 고민을 서로 주고받는 건 상관이 없죠. 네. 아니,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요. 주로 많이 하셔서. 말이 많잖아. 이건 좀 개선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만약에 정말 이 친구가 늘 그런다라고 하면 좀 경계를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만 좀 이야기 좀 해라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순 없죠. 이럴 때 예를 들어 철수라고 하면 철수야, 나 지금 똑같은 얘기 지금 1년째 듣고 있거든.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많이 너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다. 우리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떨까? 혹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물어보면 어떨까요? 이게 똑같은 거 아니지만 군대 얘기를 하도 와이프한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뜨끔하네요.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차분하게. 네. 우리 다른 얘기 좀 하자. 아. 하면 이제 일단 이제 상대편은 그걸 다 동의하기는 어렵죠. 일단 이제 기분은 나쁘긴 하겠죠. 오늘 왜 이래? 라고 하겠지만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그 관계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말함으로써. 친구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또 나도 내 친구니까 또 그쵸. 조정할 수는 있지. 네네. 그러네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저도 갑자기 반성을 하게 네, 됐고요. 군대 얘기 그만하시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랑 이번 주 이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하도 많이 다뤄지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식상할 줄도 알았는데 막상 맞아요. 선생님 막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진짜 많은 생각, 좀 더 철학적이 돼간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관계란 뭘까? 약간 철학적 화두 같은 단어 괜찮잖아요? 그러게요. 좋은 관계란 뭘까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좋은 관계 시작은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거와 반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나 자신과 그렇죠. 아. 여기서 타인과의 관계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존감. 그렇죠. 자존감이죠. 그러니까 요즘 사실 이제 심리학의 많은 개념들이 대중화되어지면서 그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좀 존중하고 좀 가치 있게 여기게 되면 내 자신과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대인관계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자, 자존감이 너무 없는 사람이에요. 늘 열등감이 있고 늘 내 자신이 좀 부족하다 라고 느껴요. 자, 길을 걸어가다 선배를 보는 거예요. 선배가 이제 전화를 받고 갑니다. 그래서 선배를 알아보고 선배라고 아는 척을 한 거예요. 근데 선배는 그날 되게 중요한 전화를 받고 있었고 아는 척하는 걸 모른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후배로서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무시받은 거죠. 네. 자, 이때 무시받았다 느껴지는 순간 화가 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났어? 내가 아는 척하는 걸 이렇게 함부로 무시해도 돼? 라고 하면서 격분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존감이 낮을 네. 경우에.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분노가 나니까 전화를 끊고 가는 선배에게 다쪼고짜 달려가가지고 선배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합니까? 라고 확 그냥 갑자기 들이받는 거죠. 선배는 그러면 황당하고. 이제 선배는 황당하고 이게 뭔가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또 싸우게 되겠죠. 그러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존감이 아까보다는 좀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높지는 않아요. 자, 근데 역시 아는 척을 했습니다. 무시하고 가네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혹시 내가 선배한테 실수한 게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해. 내가 늘 그렇잖아. 내가 늘 실수해서 또 선배에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봐. 근데 아는 후배랑 똑같은데 이런 사람 많아요. 많아요. 걔가
딱 저러거든. 그래서 막 전전긍긍을 해요. 맞아요. 불안해해요. 맞아.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가는 선배에게 와서 선배 미안해요. 맞아. 내가 뭐 맞아. 잘못한 거 있어요? 맞아. 저 용서해 주세요라고. 맞아. 선배는 당황스럽죠. 그렇죠. 이게 뭔가라고 하면서 네. 아까보다는 낫지만 역시 좀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경계하게 되죠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불편하거든. 자, 세 번째 이제 진짜 이제 자존감이 높은 유형이에요. 안척을 했습니다. 지나가네요. 기분 나빠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이제 전화 끊고 가는 선배에게 다가가서 네. 아, 선배 아까 사실 내가 아는 척 했었는데 라고 물어봅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걸 이야기를 하게 되시죠. 아까 사실 내가 전화할 때 누가 아는 척 하는 것 같았는데 아, 너였구나. 아, 미안하다. 자연스럽게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진짜 안 해요. 몰랐으니까. 싸울 일도 없고 오히려 또 오해를 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진행하게 되어져요. 자, 우리는 이거를 이제 소통의 문제라고 표현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소통 이전에 내 자신과의 관계 문제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가? 네. 내 자신을 좀 더 좋아하고 나에 대한 어떤 가치감이 높은 거와 연결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방지거나 버릇없고 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아니죠. 네. 내면의 어떤 자기의 존재의 충만함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여유 있고 자신감이 있고 힘이 있다 느껴지면 좀 이렇게 좀 소통이 좀 편안하고 건강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 가치 기준을 이제 자존감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 기술은 사회적 어떤 사회성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좀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가 그 주제가 여기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 같아. 맞아. 네.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타인들에 대해서도 관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네. 맞는 것 그러네.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주 못 참고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옹졸하거나 뭐 성격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관대하지 않은 거예요. 되게 엄격하고. 그렇죠. 자기를 학대하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저같이 이제 상담을 할 때 보면 상담실에 오는 사람들 보면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너무 속상하다. 나쁜 사람들 상담실 별로 없어요. 상담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닐까요? 오지도 않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문제 속에 허덕이고 힘들어하는가. 그런 분들을 보면 남들에게만 착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에게만. 그렇구나. 남들에게만 착하게 보이고 정말 또 착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겐 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착한 게 그 나한테 착한 건 아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너무 한없이 좋은데 보면 너무나 우울하고 이런 사람도 많이 봐서 맞아요. 야, 이 말 중요하네. 나 자신한테는 어느 정도는 관대해질 필요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프로를 본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한번 조금 더 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게 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좀 쭉 보낸 것 같아서 맞아요. 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바쁘다는 핑계로 쟤는 별로야, 쟤는 좋아.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얘는 뭐 네 가지가 없네, 얘는 유능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다 사람이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고 이렇게 삶을 사는 건데 그렇죠. 뭔가 좀 중요한 걸 놓쳤는데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뭔가 좀 맥을 잡는 듯한 뭔가 좀 약간 회복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고 지난주와 이번 주의 강의를 종합해보면은 소통, 그다음에 자존감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나와 내 자신의 관계를 조금
조금 다듬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자존감의 개념에 대해 살펴봤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소통이죠. 그래서 대인관계를 유지시키는 윤활유입니다. 네. 소통인데 일종의 소통은 공놀이 같은 것 같아요. 공놀이. 우리 옛날에 공놀이? 공놀이 하잖아요. 네. 공을 서로 주고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놀이 할 때 상대방에게 세게 던지면 공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상대방은 공을 놓치니까 흥미가 잃어버려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나 해라 이거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놀이를 계속 재밌게 하려면 계속 좀 받을 수 있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공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이게 서로 맞춰주는 게 필요한 거죠. 굉장히 좋은 비유네요. 네.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 어렸을 때 네. 꼭 놀다가 싸움으로 끝나거든. 왜냐? 나만 재밌자고 세게 던지거나 오, 내 맞아요. 일주일하다 보면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모두가 어른이 되는 과정으로 과정. 나가려면 재밌는 공놀이처럼 네. 소통과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네. 아니 뭐 정말 지난주나 이번 주에 너무나 의미 있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고요. 이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에 조금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다 보면 정말로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희 고지식 만담회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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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